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입니다. 우울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연령에 따른 특이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짜증 반항, 또 등교 거부, 성적 저하, 여러 가지 신체 증상, 약물 남용, 또 여러 가지 비행 행동, 고산병 이렇게 어른과는 다른 증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마치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 또 뭔가 이렇게 학교에 관심이 없고 다른 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우울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년은 첫 번째로 건강 염려증이 많아요. 내가 혹시 몸이 이상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뭔가 몸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지만 이상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혹시 다른 숨겨진 병이 있지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고 그것이 우울과 불안을 낳게 되죠. 그것 이외에도 죄책감, 의심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특히 부인이나 남편을 이렇게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전화번호를 계속 전화를 걸어서 감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좌를 갖다 확인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절망감과 공허감, 이게 마치 내가 더 한 게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건망증이 생깁니다. 기억이 깜빡깜빡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치매로 가는 건망증하고 우울증에서 건망증은 다른 점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또 지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빈둥지 증후군이나 화병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연세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호한 신체 증상, 불면, 불안, 특히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를 나타내는 경우가 더 심해요. 그래서 마치 치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여성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여러 환자분들 중에도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남자에 비해서 여성에서 2배 정도 우울증이 많다 그래요. 그 이유는 산후 우울증, 또 생리전 우울증, 폐경기 우울증 등이 남성보다 이런 것들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더 높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산후 우울증이나 생리전 우울증이나 폐경기 우울증이 같은 사람들한테도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생리전 우울증이 있었는데 아기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나이가 들어서 폐경기 우울증이 이렇게 연달아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생리 전에 이제 우울하고 예민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걸 프리멘스트럴 디스포릭 디스오더라고 이제 영어로는 하죠. 그래서 생리 전에 막 배가 아프고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는데 이제 쉽게 넘어갈 정도면 괜찮은데 아주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 일주일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분이 다운되고 또 집중력도 저하되고 그래서 매달 일주일 전에는 아무것도 거의 생활을 못하는 이런 심한 우울증이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걸 생리전 우울증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산후에 발생하는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 특히 이 산후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후 6개월이 여성에서 정서적인 문제가 흔히 발생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 6개월이 여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출산 후에 미역국도 끓여주고 이렇게 돌봐줬잖아요. 그것이 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산후에 발생하는 정서적인 문제는 첫 번째는 아기를 낳고 나면은 첫 일주일간의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져요. 누구나. 그것은 누구나 느끼는 산후 우울감이죠. 영어로는 포스트파tum 블루라고 합니다. 대개 이제 아기 낳고 나서 산후조리원 갔을 때 느끼게 되는데요. 그게 심하지 않고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산후 우울증은 한 전체의 10분의 1 이하에서 발생을 하는데 보다 심하고요. 아까 같은 우울증 증상을 나타내는 거 또 아기를 낳고 나서 보통 한 달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후 정신증은 그것보다 더 드물고 약 1000명에 1명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우울증하고는 좀 다르고 더
더 초조 불안하고 또 이렇게 환청까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 우울감이라는 건 누구나 다 경험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산모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출산 후 2일에서 4일 후에 시작돼 가지고 5일에서 7일 사이에 가장 심해지고 출산 후 2주 말이 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쉽게 울고 짜증을 많이 내고 또 예민해지죠. 그래서 산후 우울감은 잠을 충분히 자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보면 애가 잠을 안 자니까 계속 깨죠. 또 아기 돌보느라고 깨고 그러다 보면 잠을 못 자게 되고 이 산후 우울감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죠. 이럴 때는 아이가 잘 때 같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잠을 못 잘 때는 남편이나 어머니가 애를 봐주고 잠을 충분히 자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 집안일이나 책임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시기에는 좀 일찍 들어오고 아이에 대해서 돌봐주는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산후 우울증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산후 우울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우울 증상이 심하고 2주 이상 지속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출산 후 한 달 뒤에 가장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생깁니다. 또 산후 우울감보다 발생 시간이 조금 늦고 하지만 직후에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요. 아주 늦게 한 6개월 이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한 달 무렵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는 잠도 못 자고 아이가 이렇게 좀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이의 요구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못하고 아이는 어머니를 불안정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엄마와 아이의 애착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됩니다. 애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어로는 attachment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면 아이는 이게 좋아하죠. 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보고 웃고요. 엄마도 아이한테 눈을 맞추고 이런 것이 애착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랑 같이 있으면 편안하게 느끼죠. 근데 애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불안정하면은 엄마가 아이를 울면 애가 울어요. 자기 어머니가 아기를 안는데도. 그리고 편안하지 않게 느끼게 돼요. 이것이 단지 아기가 어렸을 때의 문제가 아니고 엄마와 아이와의 상호관계가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평생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어서 아이와의 상호관계를 못했는데 아이는 그것이 평생 지속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대인관계가 적고 혼자 하는 일에 한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충동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은 가족력을 보면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알코올 중독, 자살의 문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아이들도 대인관계나 학습 부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그 산후 우울증이 매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산후 우울증을 어머니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아이들이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런 애착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것이 결국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울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